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예전부터 제게 항상 시장가로 매매를 하는지, 왜 시장가로 매매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시장가로 매매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교과서적인 매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 몇 년간은 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꾸준히 매매하며 매매 일지를 기록한 이후로는 시장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높아지면서 수익의 극대화,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서 대부분 시장가로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면, 시장가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서 주문 수량을 최우선으로 해서 매매를 성사시키는 가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명심하고 가셔야 할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주식의 최우선되는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가에서 말씀드린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매수할 때는 내가 지금 시점에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부터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하는 것이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도를 원하는 시점부터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가격부터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증권사 프로그램이 최대한 빠르게 매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짧게 설명드리면,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 이렇게 주문창을 키셨을 때 보통은 지금 가격란에 이곳을 눌러서 원하는 가격을 이런 식으로 클릭한 후 원하는 수량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주문을 넣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현재가가 49,000원으로 내려올 때까지 매수가 체결이 안 되실 텐데요. 만약 여기서 가격 옆에 있는 시장가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격이 나타나던 창은 클릭이 안 되게 변하고, 여러분께서는 100주를 사시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인 49,200원에서 100주를 매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만약 매도를 하실 때 이렇게 100주를 만약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셔서 49,300원에 100주를 팔겠다고 주문을 하시면 이미 49,300원에 걸려있는 152,835주 뒤에 100주가 더 플러스 되면서 49,300원에 매도하겠다는 주문은 152,935주가 되고, 우리가 주문을 넣기 전 이미 걸려 있었던 152,835주의 주문이 모두 체결된 이후에 우리가 주문을 낸 100주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바로 매도를 하겠다고 시장가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현금 매도를 누르시게 된다면,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49,150원에 100주가 바로 매도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만약 호가창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시장가로 2,000주를 매수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1050원에서 1,000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싸게 바로 살 수 있는 1100원에서 1,000주, 이렇게 해서 2,000주를 바로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3,000주를 시장가로 매도하게 되신다면 우선 바로 1,000주가 체결되고 즉시 1,500주가 체결된 이후에 9,900원에서 나머지 500주가 체결됨으로써 3,000주의 시장가 매도 주문이 즉시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 매도 잔량이 총 10,000주인데 만주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수량을 시장가로 매수하시게 되면 이 호가창을 모두 밀고 매수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매도 총 잔량이 똑같이 만주일 때
만주를 시장가로 매도하시게 되면 한 번에 이 호가창을 모두 밀고 떨어뜨림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을 키우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시장가로 매도하시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4,000주 정도라서 이 세 호가 안에서 모두 털 수 있다면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셔도 되지만, 만약 만주라면 1,000주나 혹은 2,000주씩 매도하심으로써 다시 매수 잔량이 늘어났을 때 차근차근 매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호재가 터지지 않은 이상 내가 만약 만주를 매수하고 싶다면 우선 3,000주 정도를 시장가로 매수한 이후에 또 매도 잔량이 조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가로 매수하셔도 되고, 만약 기다렸던 엄청난 호재가 폭발했다면 바로 원하는 금액만큼 호가창을 밀고 올라가시면서 전량 매수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가로 매매를 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주가 흐름에 대응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이 느렸을 때 오는 단점은 주가 하락 시 지정가로 매도를 하는 경우 그 가격대가 순식간에 지나쳐가 버려서 매도하지 못하고 장 막판에는 내가 팔려는 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져서 많은 분들이 아예 매도를 포기하고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응이 느릴 때 올 수 있는 단점은 봐왔던 종목이 호재가 생각보다 일찍 출현해서 급등을 시작했을 때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로 매수하려 하면 내가 매수하겠다고 하는 지점에 가격이 오지 않았을 때 완전히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후에는 너무 상승해서 진입 타이밍이 안 나오거나 망설이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미 고점인데 진입함으로써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시장가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늘 매수 전 호가창에서 얼마나 내 주문 수량을 받아줄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주가 흐름을 보며 다양한 매매를 하셔서 판단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 경기를 보실 때 골 결정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식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슛을 날릴지 말지를 파악하는 골 결정력과 같습니다. 축구를 할 때 어떤 공식처럼 딱 어떤 패턴이 나와야만 슛을 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선수들은 많은 경기를 출전하기보다는 그 공식들을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급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를 잘 하려면 당연히 수많은 경기를 치러봐야 하고 스스로의 경기를 다시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 적은 금액으로 능동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꼭 매매일지를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큰 금액은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따로 적은 금액을 나눠서 분기에 한 번씩은 매수와 매도를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시다가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그것이 스스로 수익률로 검증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큰 금액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매매하실 때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은 그 종목이 내 물량을 평상시에 3, 4호가 안에 받아줄 수 있느냐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켜보던 종목이 지정가로 큰 매도 주문이 나와서 몇 번에 걸쳐서 많은 수량을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수하다 보니 평소 3천만 원이면 상한가 혹은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3억 원을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주식 매매를 오랜 기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모든 종목은 언제든 상상도 못할 악재가 출현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저는 호가창을 다 밀어버리며 시장가로 모두 던져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량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물속에 잠겨서 숨을 쉬기 어려운 것과 같은 공포감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급락하지 않게 어르고 달래며 꾸준히 며칠에 걸쳐서 매도를 했고, 그때 2천만 원을 손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 종목이 결국 생각했던 호재가 나와서 상승을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 버틸 수 없는 물량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매매를 마친 후 매매일지를 썼을 때 손실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상치도 못한 악재가 나올 때 전혀 대응을 못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됐다고 판단된 이후 바로 빠르게 빠져나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장가에서 받아줄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매수한 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시장가로 두세 호가 안에서 얼마나 물량을 던질 수 있느냐를 반드시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장가로 매매하는 이유와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들을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는 만약 시장가로 매도를 못하게 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도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에 관한 응답은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듣고 좋은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하는 김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